원피스 비밀에 쌓인 인물 탑10 10위 베가펑크. 와노쿠니 편이 끝나고 베가펑크의 연구소가 있는 섬으로 간 밀짚모자 일당. 500년 후의 미래라고 불리는 섬이라 하며 그동안 비밀에 휩싸였던 베가펑크의 정체가 드디어 드러나려고 하죠. 과거 떡밥은 베가펑크는 센토마루를 보디가드로 두고 있었으며 SSG의 수장이고 프랑키가 2년 전에 베가펑크의 고향 벌지모아에서 연구를 해 간지나게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장치의 섬에 위치한 벌지모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극심한 추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섬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토지 난방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썼으나 당시에는 기술과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당시 어렸던 베가펑크는 모두를 편하게 해주지 못했다고 눈물을 흘렸지만 벌지모아의 주민들은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이후 섬을 떠나 불법 연구팀 메드스에서 빈스모크 저지, 퀸 등과 함께 병기 연구에 몰두했죠. 그때 혈통인자, 이른바 생명의 설계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세계의 발견에 세계 정부는 곧바로 베가펑크를 위험인물로 체포했고 그 기술력을 오로지 정부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베가펑크를 비롯한 시저 클라운 등 대다수 과학자들을 회유했죠. 베가펑크는 워낙 천재라 6명의 베가펑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현재 3명의 베가펑크만 공개되었고 나머지 3명의 정체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는 베가펑크를 없애라는 명령까지 받아 엎친 데 덮친 격 베가펑크를 노리는 사람이 많아졌죠. 여기서 베가펑크는 루피와 같이 협력을 할지 의문입니다. 그 다음 베가펑크 한 명이 혁명군 몽키디 드래곤과 연락하는 장면이 담겨 매우 독자들은 혼란스러웠죠. 과연 베가펑크는 해군 소속이 되어 있는 혁명군일까요? 아니면 그냥 개인의 이익을 쫓는 미치광이 과학자일까요? 9위 화상 입은 남자. 와노쿠니에서 사왕 사냥이 끝나고 키드와 로우 루피는 다른 섬으로 향할 출항 준비를 합니다. 로우는 키드에게 너희도 얻을 권리가 있다면 로드 포네그리프 4본을 주죠. 그때 킬러와 키드의 대화에서 키드의 왈 화상 입은 사내를 찾으라고? 너무 짚히는 게 없잖아 라고 했죠. 루피가 그게 뭐냐고 하자 키드는 그것도 모르냐며 개이득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화상 입은 사내는 누구일까요? 제 추측으로는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자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로우에게 포네그리프 4본을 받았지만 키드네는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파리 신의 기사단. 해군과의 대화에서 천룡인의 거주구인 신들의 땅에서 사보가 용의 발굽을 파괴하고 선전포고하였고 레벨리 때 알라바스타 국왕이 살해당했으며 비비도 실종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로스 성살인 미수건 묘스가르드 성이 범인을 놔준 것에 관해서는 신들의 땅에 신의 기사단이 개입하여 이야기가 복잡하다고 하죠. 여기서 신의 기사단은 오로지 천룡인만 심의하는 역할로 보이며 매우 강한 존재로 추측이 됩니다. 추후 세계 정부와 싸워야 하는 밀짚모자 일당과 대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7위 엘바프의 왕자 로키. 신세계에 위치한 자타공인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거인족의 나라이며 세계 정부에 감행하지 않았고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왕은 등장한 바 없으나 로키라는 왕자가 빅맘과 관련되어 언급된 적이 있죠. 엘바프 왕자는 과거 샬롯 로라에게 첫눈에 반해서 구원을 했지만 로라는 자유연애를 추구하는 터라 로키를 차버리고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빅맘은 세계 최강의 강국 엘바프와 어떻게든 연을 맺기 위해서 로라와 똑같이 생긴 쌍둥이 언니 시폰을 내세웠지만 로라가 아니라는 것이 간파당의 혼담은 그대로 깨졌고 설상가상으로 왕자를 속이려고 들었다 라면서 거인족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기에 이후 서로 사이만 더 험악해졌죠. 엘바프의 거인족은 명예를 최고로 중요시하며 외부인이 끼어들어서 싸움이 흐지부지 되더라도 그것이야말로 엘바프의 신께서 내리신 판단이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혼담의 로라가 아닌 시폰으로 자신들을 속이려 했다는 것은 이 이상 없을 모욕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식의 정략 결혼에서의 기만은 양국 간 전쟁으로 이어져도 할 말 없었죠. 자세한 성격은 알기 어려우나 로라와 시폰이 다르다는 것을 간파했다는 등의 언급을 보면 내면을 중시하는 성향이 있는 모양입니다. 추후 우솝의 엘바프 긍지를 위해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보이며 로키의 모습이 아주 기대되는군요. 6위 위블. 위블은 정상전쟁 이후 칠무회에 가입한 인물로 멍청하고 말이 어눌합니다. 생김새라고는 하얀색의 긴 수염과 특유의 괴력, 금발을 제외하고 에드워드 뉴게이트를 닮은 구석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흰수염의 친아들이라는 위블의 주장을 의심하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일단 본인은 흰수염의 애인이었다고 자처하는 어머니 미스 버킨의 주장에 따라 자신이 흰수염의 아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죠. 위블은 아버지 원수 마샬리 티치에게 복수하겠다고 했는데 다만 복수는 일베리의 가치도 없다는 어머니의 의향에 따라 흰수염 해적단의 잔당들이 가지고 있을 흰수염의 막대한 유산을 손에 넣기 위해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난동을 부릴 때마다 마을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등 민간인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해군이 꽤나 골치를 썩이는 중이죠. 하지만 칠무회로서 가장 중요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블의 만행을 그저 방관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히자루의 언급에 따르면 강한 만큼은 젊은 시절의 흰수염이 생각날 정도라고 고평가를 내렸을 정도로 엄청난 실력자입니다. 현재까지 칠무에는 다 루피와 만남이 있었지만
위블 한 명만 못 만나 늦게 나올수록 강하다는 법칙에 의해 정말 흰수염만큼 강할 것으로 보이죠. 5위 몽키디 드래곤? 세계 최악의 범죄자이며 루피의 아버지, 무장 집단 혁명군의 총사령관이며 수백 년 동안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부패 세력인 세계귀족, 즉 천룡인 타도를 목표로 세계 정부와 대치하며 암약하고 있는 혁명가입니다. 혁명군의 사상이 세계 각지에 퍼지면서 연쇄적으로 반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우스 블루의 센토레아를 비롯한 몇몇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이에 격노한 세계 정부는 혁명군 정점에 있는 드래곤을 세계 최악의 범죄자로 지목해 계속 찾고 있었지만 신원조차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혁명군 동지들조차 드래곤의 가계도는 물론이고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몰랐습니다. 도저히 정체를 알 수 없는 비밀에 쌓인 남자인 동시에 드래곤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간에서는 엄청난 유명세를 떨치는 인물이죠. 현재 드래곤의 능력은 대체 무엇인가라는 게 계속 화두가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떡밥으로는 바람을 조종하고, 당시 버기가 진행하려 했던 루피의 처형은 수상쩍을 만큼 갑자기 내려친 번개로 인해 중단되었으며 587화의 그레이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한 날 강풍과 함께 폭발이 일어나 불길을 헤치고 드래곤의 배까지 이어지는 길이 열렸죠. 그리고 물에 빠진 사보도 건져온 것으로 보아 바람바람 열매가 아닌가 추측이 있습니다. 4위 록스디 지백, 골디 로저가 해적왕으로 군림하기 이전에 세계 최강이자 최악이라고 불렸던 대적입니다. 907화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때때로 나타나는 뒤의 이름을 지닌 해적으로 로저의 최초이자 최강의 적임과 동시에 세계의 왕이 되고자 했던 야심가였죠. 반면 록스는 거대한 악명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왕을 목표로 세계 정부가 숨기려 하는 금기에 과할 정도로 접근한 탓에 그 존재나 행적이 말소되어 버렸고 당시 현역이었던 생고쿠와 가프 세대의 해군 노병들의 기억에나 남아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의 이름을 말하니 해군 젊은 장교들은 대체 누군지 몰라하며 처음 듣는다고 할 정도였죠. 사카즈키보다 나이가 한 살이 더 많은 데다 전세계 해적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상금을 책정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브랑 유 준장도 브리핑에 앞서 정보가 너무나 적다고 말했을 정도였죠. 그나마 기억을 하고 있는 당시 사건의 당사자들도 각자 사정에 따라서 대부분 침묵하고 있죠. 생고쿠는 이 사건을 설명하며 정부가 숨기고 싶어 했던 갓벨리 섬이 사라졌다. 이 사건에 대해서 더 듣고 싶나? 라고 말했는데 록스와 관련된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신변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듯하죠. 과연 록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3위 오로성, 성지 마리조아에 있는 판기아성, 권력의 방에서 업무를 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질서에 위험이 되는 요소는 무엇이든 철저히 배제하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공백의 백년과 고대병기에 관련된 사안에는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죠. 말을 할 때 한 명이 다 해도 될 법한 말을 굳이 나눠서 말하는데, 이는 극히 제한된 등장 속에서 나름대로 5명 모두에게 대사를 할당해주고 5명 모두가 같은 뜻으로 활동하는 것을 비추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설정상 구성원은 20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하라의 멸망 당시에도 오로성은 이 구성원들 그대로였습니다. 세계 귀족 고유의 차림새를 하지 않고, 그리고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인 보통 천룡인들과는 다르게 세계 정부 최고 권력에 걸맞은 상황을 보는 냉철함과 지성을 겸비하고 있죠. 진심으로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세계 귀족 특유의 선민사상이 스며든 말을 여태껏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도 특징이죠. 과연 오로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2위 조이보이, 공백의 100년 시기에 살았던 최소 800년 전의 인물이며 원피스의 원소유자 혹은 제작자로 추정되며, 그런 만큼 원피스의 진실과 조이보이의 정체는 별도의 떡밥이 아니라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특정인의 이름이나 이명으로 불렸지만 오덴과 카이도의 언급 이후로 하나의 칭호 혹은 개념처럼 불리는 경향이 생겼죠. 초사이어인, 육도선인, 켄파치와 비슷한 사례입니다. 참고로 조이보이는 실존하는 전설로 카리브로 건너온 아프리카 노예들 사이에서 구전된 전설의 인물입니다. 실제로 서아프리카에서도 전해지는 구전이라고 하죠. 이는 작중에서 어인 노예들 사이에서 구원자로 전해진다는 태양의 신 니카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어인섬에 있는 포네그리프를 읽은 노빈의 입에서 처음 언급된 인물이며, 이후 넵튠 왕과의 이야기에 의하면 어인섬과 맺은 어떤 약속을 깬 것에 대해 인어공주에게 보내는 사제문으로 포네그리프를 보냈다고 하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전해지지 않았으나 언젠가 반드시 조이보이를 대신해 약속을 지키러 올 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설이 용궁 왕국 왕가에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노아가 사명을 부여받는 그날까지 노아를 지켜보는 것이 어인섬 왕가의 대대로 내려오는 의무이죠. 과연 조이보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1위 이무, 세계 정부를 조종하는 진정한 흑막이자 최종 보스로 거론되는 인물. 그동안 세척원으로 불리며 세계의 정점에 선 존재들로 여겨지던 인물들인 오로성이 허의 옥좌의 왕처럼 앉은 인물에게 일제히 무릎을 꿇고 신하의 예를 갖추는 장면은 독자들 입장에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분홍수염의 습격으로 위기에 빠진 누르시아 왕국을 혁명군이 구원하자 이를 계기로 그동안 억눌렸던 왕족들에 대한 분노가 곧 혁명으로 이어져 시민군이 국왕과 공주를 옥에 가두는 등 왕정이 붕괴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혼란 속에 사보도 와 있었는데, 사보는 전보벌레로 혁명군에게 연락해 자신은 절대 코브라를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며 판게아 성에 잠입했을 때
아무도 앉지 않기로 맹세한 허위 옥좌에 누군가 앉아있었다는 경악스러운 진실을 말하려던 순간 이무가 지도상의 붓으로 루르시아 왕국의 X 표시를 하자 루르시아 왕국 상공의 먹구름이 들이우며 광선 여럿이 지상으로 내리더니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며 왕국 내 모든 사람들과 건물들이 섬재로 한 방에 소멸당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죠. 과연 이무는 정체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